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이렇게 3월 25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었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PB파마로 설명이 너무 길어서 PB파마로 상장을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로 이렇게 사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 급등도 시원했죠. 자, 바이넥스가 좀처럼 이렇게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어디쯤에서 멈춰줘야 되고 또 어느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향후 대응법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펴보기 전에 항상 시황을 먼저 보고 시장이 어떻게 잘 끝났나 또 내일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이런 거 먼저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 지수를 보면 주봉 차트를 먼저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 아직 제가 오늘 내일 이 거래일이 남았다고 그랬죠. 근데 어제 20주선에 붙어 있으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다행히 20주선을 딛고 꼬리를 달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물론 내일 하루 거래일이 더 남았고 또 이 5주선과 10주선을 완벽하게 회복해 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적으로 추세를 틀었다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오늘의 꼬리와 그런 수급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물론 내일 조금 더 상승해서 붙여줄 수도 있고 또 좀 떨어져서 다시 요 밑에서 일단 11선과 21선 사이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121선 근처까지 딛고서 간신히 돌아 나갔죠. 자, 이 친구가 정말 위험한 자리까지 왔었는데 우리 코스닥 이 지수가 보면 예전에 이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크게 한번 이렇게 쭉 우상향을 달리면서 중요한 자리를 뚫어놨었어요. 이게 어디냐면 20년도 9월달, 작년 9월달에 이 병옥점, 이 병옥점 밑으로 내려오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이 근처를 이탈하지 않고 자, 다행히 오늘 반등을 해줬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 역시 이렇게 그 10주선을 잘 딛고 일어났고요. 이렇게 10선까지 이탈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5주선 깬 것도 위험한데 10선까지 깼으면 크게 위험할 뻔했는데 이렇게 다행히 5주선 이해까지 올려놓는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플러스로 3.50%가 올려졌는데 그만큼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예전 같질 않아요. 변동폭이 엄청 셉니다. 일봉을 보시면 자, 중요한 61선을 딛고 일어났고요. 저번에 한번 크게 무너졌을 때 저점을 오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서서 자, 황금일선인 21선까지 회복을 해주는 일단 이렇게 잘 끝난 모습이에요. 물론 내일 하루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내일 다시 밀릴 수도 있지만 이 위에서만 안착을 해주면 자,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는 전형적인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 시대에 온 거죠. 3,000포인트 초반부터 3,000포인트 중반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매매가 좀 필요한 이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연기금 빼고는 모두 샀습니다.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특히 금융투자에서 엄청난 물량을 담았고요. 특히 막판에 금융투자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투신은행이 샀는데 역시 연기금만 좀 소액 매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살아난 분위기고 개인들이 홀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특히 금융투자의 매도가 좀 셌고 자, 투신도 같이 들어와 주었고요. 역시 연기금 매도가 있었고 개인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수급적으로 상당히 양호해진 시장이라 굉장히 앞으로 좀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이 외국인의 변심이 하루하루 세서 또 내일 한번 있어봐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아무래도 비둘기파적인 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다는 게 시장에서 좋은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히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셌는데 세노텍이 상한가를 갔죠. 자, 그렇듯이 세노텍이 상한가를 시연을 했고 또 유니온은 유일하게 좀 밀렸는데 사실 유니온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또 유니온 머트리얼 이렇게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이런 또 히토류 관련주들이 제법 올라가는 티플렉스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심해지면 한때 옛날에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무너질 때도 무역 분쟁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는데 원체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악재라 시장에 크게 반영은 안 될 것 같고 혹시나 반영이 되면 지수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이제 900포인트 초반부터 이제 900포인트 후반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박스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PB파마가 급등을 했죠. 한 16% 갔다가 종가에 좀 밀리긴 했는데 상황을 살펴보고 바이넥스가 힘을 못 써서
파이넥스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PB파마가 예전의 상으로 돌아가죠. 원래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였고요. 형제 회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인데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이제 참여이 긴 것 같아서 PB파마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하고 또 이렇게 박자도 맞출 겸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원래 이름으로 이렇게 사명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그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죠. 자, 어제 영상에서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예 오지도 않고 출발선 자체가 좀 갭을 띄웠죠. 시가 3%대 띄워서 꼬리 살짝 달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제가 이 PB파마가 살아나기 위해선 5일선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제 5일선을 돌파했죠. 주식이 지지선을 잘 지켜놓고 5일선을 돌파한 거는 좋은 의미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가 됩니다. 자, 5일선을 이쁘게 오늘 돌파했고 이 5일선의 가격이 36,600원이었었는데 강하게 장중에 돌파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30분봉을 보면 이렇게 제가 깨지 않아야 될 선을 이렇게 거놨는데 이때 어제 종가상 좀 불안하긴 했어도 오늘 갭을 띄워놓고 가면서 나 이 밑으로는 안 갈 건데 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식이 위로 잘 올라갔습니다. 특히 30분봉에서 이 사실 차트는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나 일봉 차트나 거의 비슷한데 이 30분봉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21선 황금일선을 회복해주고 올라가면서 120선 터치하고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안착해고 딱 돌아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기도 하고 또 좋은 위치이기도 해요. 이 친구의 그 일봉 차트를 보면 이제 이렇게 5일선 돌파를 했죠. 물론 제 예상하고 틀려서 내일 또 바로 오늘 종가보다 위에서 갭을 떼어 출발해서 이렇게 계속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저렇게 5일선을 돌파해 놨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주식은 누구도 모르죠. 자, 5일선 뚫어놓고 이렇게 11선을 맞고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안착하는 자리가 필요해요. 즉 내일의 음봉 하나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주식은 대형 영역이죠. 어디까지 예상이고 물론 내일 11선에서 그냥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5일선으로 안착하는 음봉이 생기고 내일 꼬리가 만약에 이 5일선을 잘 지지해주고 지켜놔주고 다음 주 3월 2일 날 다음 달 3월 2일 날 이 위에서 출발해 준다면 자, 이 친구는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쭉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내일 5일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5일선 이탈을 하면 다시 이 지지선을 기준으로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중바닥이 형성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이래놓고 돌아나가면 진짜 크게 돌아나가는 거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지지선을 찾았으니까 저항선을 찾아야 되겠죠. 보통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 이 주식이 상장해서 2월 5일, 2월 8일, 자, 2월 9일간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 16일 날 주식이 고점을 찍고 딱 꺾이면서 이렇게 우하향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준 이 5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이 기준에 바로 이 변곡점이라는 게 생겼고 이 공간이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5일선 딛고 다시 돌아 나가서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 48,000원대가 이 주식의 변곡점인데 48,000원대인데도 사실 오늘의 상한가보다도 높죠. 여기를 한번 터치하고 떨어질 확률이 좀 있고요. 이것까지 확률적인 얘기예요. 또 요 근처까지 갔다 밀리고 근처까지 갔다 밀리고 이렇게 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은 대응할 때 일단 지지선,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에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전에 매수할 때는 계획을 짜야 되죠.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어디를 깨면 순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 선이 지지선이었지만 지금부터는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간다고 봤을 때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5일선을 이탈을 해서 이 자리까지 왔으면 이 자리 앉게나 깨나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바닥, 투바닥 그려놓고 돌아나가고 쓰리바닥까지 그려놓으면 굉장히 훌륭한 차트가 되고 그만큼 물량을 잘 매집한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받쳐주는 거죠. 안바닥, 투바닥이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끼리 개인분들끼리 전화통화해서 자, 이 자리 오면 우리 힘을 합쳐서 합시다. 그렇게 하긴 좀 힘들죠. 실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자리만 오면 지켜준다는 얘기는 바로 바닥 형성이 돼요. 원바닥, 두바닥.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내일 같은 날 5일선 딛고서 그냥 잘 이쁘게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 주식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나는 5일선 매매를 할 거야. 5일선을 딱 종가에 이제 딱 꼬리다고 쪽에서 샀습니다. 샀으면 5일선 깨면 일단 손절하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이 저점까지 밀렸을 때 투바닥거리고 돌아 나갈 때 다시 한번 살 수 있고, 또는 분할 매수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자 5일선 근처에서 매수했다가 깨면 이 지지선 확인하고 찍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분할 매수.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 같고요. 항상 이 저항선은 이 강력한 이 매물대가 돼요. 물론 때에 따라서 그냥 돌파하고 나가는 것도 많지만, 돌파하고 나가도 어차피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면 강력하고 못 지켜주면 뚝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 1차 목표가를 48,000원대 잡으면 오늘의 상한가보다 높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고, 반드시 이 지지선을 깨지 않아야 되고, 지금 5일선을 돌파하는 상태니까 5일선을 안착을 잘 해주나 안 해주나, 자 이거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바이넥스인데요.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등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면 좀 경계감이 있으셔야 되고, 자, 월봉의 추세를 보면 이제 5개월선 밑으로 내려왔죠. 자, 5개월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약간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되네요. 물론 내일 하루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금요일까지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이 친구의 월봉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강력한 매물대 이 자리를 다 뚫었어요. 그것도 엄청 강한 거래량으로 뚫었죠. 난 이 밑으로는 죽어도 못 내려가 그러면서 뚫어놨는데, 20년도 10월 달에도 안착을 다 해줬고 12월 달에도 안착해줬고 1월 달에도 안착해준 자리를 2월 달에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하루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인 10개월 선을 내일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되고요. 내일 하루 동안 오히려 이 5개월 선이 올려만 주면, 자 다음 달 3월 2일부터 거래될 때 5개월 선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우리 생각하고 틀려서 만약에 이 10개월 선, 그러니까 20년도 10월 달에도 지켜주고 11월, 12월, 1월 이렇게 4개월간 지켜준 이 자리, 그러고 하나의 박스권이 되죠. 자, 박스권 매매의 기본이죠. 이 박스권 매매의 기본인 이 하단부를 딱 이탈을 해버리면 바로 큰 하락으로 이어져요. 자, 20개월선까지 밀려주고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차원이 대량 거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털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건 제가 주포가 아닌 이상은 몰라요. 근데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게 거의 좀 맞고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10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여부를 반드시 내일 확인하셔야 되고, 종가상. 그러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박스권 하단부까지 왔죠. 어제도 저희 박스권 하단부를 향해서 온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즉 이 친구는 바이넥스는 이 박스권에라도 있어야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 그런 매매가 조금 나중에 편해지게 돼요. 2만 3, 4천원이면 4만 3만 원 가고 2만 3, 4천원이면 가면 3만 원 가고, 이렇게 박스권에 있어야지만이 이 주식이 추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렇게 박스권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있다가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렇지만 하방으로 틀었을 때는 그만큼 또 위험해요. 양면성이죠. 자, 일봉에서 보면 대단하죠, 이 친구. 이날 어제와 함께 한 17%까지 급등했다가 전날도 20%까지 급등했다가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계속 밀리는 아주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우리나라 지수가 크게 무너지면서 이제 떨어진 영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수가 살아나고 좋아질 때는 같이 돌아 나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안 좋고 약할 때도 강한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지수가 약해도 홀로 이제 그런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강하다는 얘기는 나중에 지수가 살아날 때도 강합니다. 근데 지수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종목이 힘이 없다는 얘기는 일단 매수조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놓으면 12월 29일에 변곡점, 즉 25,000원에서 23,000원, 그리고 이렇게 3만원대, 그리고 그 앞전 이렇게 33,000원대, 이렇게 세 개, 이렇게까지 세 줄이 이 친구의 큰 박스권이자 작은 박스권이 돼요. 즉 절대로 박스권 하단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요 밑에 25,000원대, 첫 번째로 25,000원대 이탈하면 안 되고 잘 딛고 돌아 나가야 되고요. 또 주식은 뚫어줘야 될 자리는 뚫어줘야 되는데 2월 15일까지 뚫어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안착을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안착을 해줬으면 더 날아갈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일봉에서 이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했으면 지금 주봉의 추세는 주 하향. 애초에 5선 깼다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밀렸는데 어쨌거나 이 박스권 하단을 향해 오는 중이니까 이걸 이탈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자, 월봉이 내일 엄청 중요해요. 내일이 최고 중요한데 바이넥스는 내일 월봉의 마지막 달이죠. 그러니까 주봉의 마지막이자 월봉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일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로 좋은 거고, 가장 좋은 건 내일 반등을 해서
반드시 5개월 선이나 이 5개월 선에 이 변곡점이 하나 있어요. 29,600원대인데 이 위에만 갖다 놓을 수 있으면 이 친구는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봉에서 다시 한번 꼬리를 달고 우주선을 회복해 줘야 돼요. 진짜 올라가고 좋은 주식은 절대 우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반드시 목요일,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이라도 꼬리 달고 돌려줍니다. 그 얘기는 일봉에서 내일 양봉이 떠서 이렇게 황금일선, 21선을 회복해 주고 최소한 11선 근처까지 붙여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기를 내일 바라고요. 자, 바이넥스가 좀 좋은 모습 보여줘서 바이넥스 들고 계신 분들이 큰 수익으로 나오고 또 이렇게 즐겁게 바이넥스의 주식을 즐기는 자,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이상 PB파마 바이넥스 시황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세요. 고맙습니다.